사물의 인지된 거리는 관계동사 먼저 해석할게. 자, 어떤 물체 인지된 거리냐면 are far away from the observer.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물의 인지된 거리는 이건 요 상태는 지구에서 관찰자가 여기 있겠지. 그래서 그 사물을 인지한 거리는 종종 가정된다. 뭐로? 영향받는다고. 약간의 글로벌이 전 세계라고 하지 말고 광범위한 제약에 영향을 받기 쉽다라고 가정돼요. 약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인지된 거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달, 태양, 별이 실제하고 다르게 인지된 거리는 비슷비슷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제약이 있어서 그런 거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제약이 그거예요. 제약 때문에 광범위한 제약에 영향받기 쉽습니다. 자, in the sense of 뭐의 의미에서, 대기하라는 의미에서 달과 별과 태양 모두가 인지된다라는 의미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달과 태양을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보는 거야? 같은 거리. 다른 거리인데, 물리적 거리는 다른 거리인데 하늘이라서 보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같은 거리로 봐. 뭐 크기도 비슷비슷하게 보는 거야. 우리가 이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라 하면 도화지에다가 그려서 쳐봐. 그럼 이게 비슷비슷하게 그린단 말이야. 그럼 이 도화지가 뭐가 되는 거야? 하늘. 이게 가장 먼 표면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인식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뭐에 인지 한계. 다 같은 거리로 있는 걸 보여서 비슷비슷하게 보여. 그건 뭐야? 한계가 있어서. 어떤 한계가. 그 다음, 이 관찰은 뭐와 관련이 있다? 아이디어, 생각과 관련이 있다. 어떤 생각? 시각적 공간이 닫혀있니, 열려있니? 열려있지 않다죠. 자, 닫혀있다, 이거 무슨 말이야? 닫혀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적 공간이 닫혀있다. 제한적이다. 여기 이 안에서 보기. 이 하늘이라는 요 제한적 공간에서 보기. 도화지 내에서 보는 거지. 열려있지 않지? 제한적이지? 그럼 여기를 요 오픈이라는 단어 잘 봐야 돼. 이 낫이 없으면 뭘로 바꿔야 돼? 클로즈로 바꿔야지. 자, 이거 내용 이해 못하, 이걸 이해 내용 다 하냐 모르냐 물어보는 어휘 문제야. 제한적이다. 즉 닫혀있다는 얘기야. 그러나 끝난다. 뭐 시각적 공간이 어디서 끝나냐? 볼 수 있는 표면에서 끝난다. 볼 수 있는 이 표면에서 끝납니다. 열려있지 않고 이 볼 수 있는 하늘이라는 이 표면에서 끝나는 거야. 즉 도화지 내에서 끝나는 거야. 즉 이게 즉이야. 즉 사실 뭐 하늘에서 끝나는 거야. 도화지 하늘. 하늘에서 끝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시사했습니다. that 이하를. 이것이 실현되어진다고. 자, 시각적 이것이 뭐야? 볼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지 않고 어디서 끝난다? 볼 수 있는 하늘 안에서 끝나는 거. 이것은 실현되는 건데 어떻게? 엄격한 제한으로 실현되는 거. 엄격한. 자, 그럼 이 하드도 좋죠. 시험 문제. 바꾸면 뭐야? 리지드.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죠.
엄격한 제한으로 이런 현상이 실현되는 거예요. 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이 두 사람은 뭐라고 불렀다? farthest plain이라고 불렀다. 가장 먼 평면이라고 불렀다. 이게 가장 먼 평면이에요. 자, 만약 관찰된 사람이나 사물이 걸어간다면 뭘 넘어서 이 가장 먼 평면을 넘어서 걸어간다면 이걸 넘어서 걸어간다면 이 한계선을 넘어서 걸어간다면 it would no longer 더 이상 인지되지 않는다. 뭐로써? 움직이는 것으로. 너무 멀리 가니까. 더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인지가 안 돼. 그러나 오히려 뭐로써 인지된다? 줄어드는 것으로 인지된다. 크기가. 그러니까 요 한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요걸 넘어가 버리면 또는 요걸 넘어가 버리면 줄어들어. 크기가. 이 관찰은 자, 이 관찰 좋죠. 이 문장. 자, 이 관찰은 줄어드는 아까 위에서도 관찰이 있었는데 이 관찰은 뭐에 대한 관찰이야? 크기가 줄어드는 거의 관찰이야. 그래, 그럼 이 관찰을 크기가 줄어든. 이 관찰은 실제로 아주 흔합니다. 우리가 인식 한계선, 가장 먼 평면을 넘어가서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거. 좋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드문다 이러면 안 되잖아. rare 이런 거를 바꿔놓으면 어휘 문제가 돼. 이거 rare로 쓰면 안 되지. 자, 그럼 여기를 또 흔하다 말고 ordinary로 바꿀 수가 있죠. 일상이다, 보통이다. ordinary. rare를 쓸 수가 없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야. 만약 looking down 이제 예를 들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내려다본다면 high tower 높은 타워에서 내려다본다면 자 차와 심지어 집들 땅에 있는 집들은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집들과 차들은 뭐처럼 보인다? 마치 그것들이 장난감처럼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장난감 높은 고층에서 63층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다 장난감처럼 보여. 즉 줄어든 것이다. 이건 슈링크의 PP예요. 슈링크. 과거 슈링크. 거의 이거 슈링크는 내가 거의 못 봤는데 여기서만 본 거야. 링크, 랭크, 렁크. 이것도 똑같이 싱, 생, A로 바뀌지? 이거 뭘로 바뀌어? U로 바뀌지. 원리가 똑같아. 자, 줄어들게 보입니다. 아마도 뭐 때문에 그렇다? 여기 말인데 그것들이 인지되기 때문이다. 자, 거리에서 자, 가장 먼 평면 거리에서 인지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자, 가장 먼 평면 여기서 인지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나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걸 넘어가야 돼 줄어든다고 안 그랬어? 여기서는 줄어들면 안 되잖아. 여기까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어? 사실 뭐 작아 보인다고 해서 장난감처럼 줄어든다. 아마도 뭐 때문에 그것들이 인지되기 때문에 뭐 거리에서 가장 먼 평면의 거리에서 인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여기서 인지되면은 여기 넘어가야 줄어드는 건데 여기서 인지됐나? 근데 왜 줄어들지? 자, 그래서 근데 여기가 있어. 요거. 이거를 너희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질문을 안 했네. 지금 줄음을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그 가장 먼 그 거리에서 인지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근데 이걸 봐야 돼. 서스텐딩 이게 대하다인데 이게 말이 어렵지? 그러면 이거 마주보다라는 뜻이야. 마주보다. 마주보고 있는 동안 마주보고 있으면서
시각적 각도를 마주 보면서 어떤 시각적 각도냐면 일치하는, 상응하는, 더 큰 거리와 상응하는 시각적 각도와 마주 보면서 가장 그 먼 평면의 거리에서 그 사물들이 인지되기 때문에 줄어들어 보입니다. 아, 재경이 뭐 안다고 듣거든요. 이해됐어? 어? 이게 뭐 어려운데 이거?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거는 가장 먼 거리와 상응하는 각도로 마주대하면서 가장 큰 평면에서 사물이 인지돼서 줄어든다. 자, 일단은 여기가 저기 하늘, 그 다음에 가장 먼 플레인이야, 평면. 요거를 넘어갈 때 줄어들어. 그래서 크기가 비슷비슷하게 보여. 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줄어든다고 그랬어. 근데 왜 줄어들까 여기서? 가장 먼 거리에서 줄어든다. 자, 그러면은 마주대한다. 시각적 각도가 마주대한다. 뭐와 일치하는? 더 먼 거리와 상응하는 시각적 각도와 마주하면서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성찬이가 있어요. 이건 사물이야. 이걸 인식을 해. 이게 시각적 각도야. 어? 네. 자, 그 다음 더 먼 게 있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가장 먼 평면 인지 한계선이 여기 있다. 네. 자, 요거 넘어가 있는 시선이 어때? 마주대하는 시선이. 요거를 마주대하는 시선이. 얘를 보는 시선이 요거하고 일치하지? 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잖아. 같은 곳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야, 이게? 넘어가 보이는 거야. 더 큰 거리에 있는 것과 더 큰 거리가 이거잖아. 더 큰 거리에 있는 것과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상응하는 같은 각도이기 때문에 요거를 더 멀리 있는 곳으로 보서 이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작아 보이는 거야. 요게 여기 끝쪽에 오면 자 봐봐. 자, 할게. 그것들이 장난감처럼 보여 줄어들어. 아마도 뭐 때문에 그것들이 인지되기 때문에 가장 먼 평면의 거리에서 인지되기 때문에. 근데 왜 줄어들까? 뭐를 마주대하고 있었어. 시각적 각도가 마주대하고 있어. 어떤 시각적 거리가 이게 뭐하고 일치하는 더 큰 거리와 일치하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일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여? 시각적으로 더 멀리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작아 보이는 거야. 줄어들게. 시선의 각도가 똑같으니까. 보는 각도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왜? 왜? 근데 여기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 줄어든다. 그 이유는 뭐야? 그것들이 인지되기 때문에. 가장 먼 평면의 거리에서 여기서 인지된다는 얘기야. 근데 왜 줄어들어? 이게 줄어든다. 여기서 인지되는데 왜 줄어들까? 이 보는 각도가 더 먼 거리에 있는 인지선 뒤에 있는 그 사물과 더 먼 거리에 있는 요거와 시선 각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더 멀리 있어 보이는 거야. 얘가 더 멀리 있어 보이는 거야. 시선 각도 때문에 마주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얘가 줄어들죠.
그래서 말하는 인식 한계선이라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 심리적으로 우리 인지, 심리적으로 그냥 우리 인간의 지각적 한계, 지각 능력의 한계.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 한계가 아니야. 그래서 초반에 이거 실제 거리라고. 이거 물리적이고. 이쪽으로. 이거는 이제 같이 생각하는 거,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크게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의 한계. 시각적 능력의 한계. 자,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은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한계를 나타낸다. 뭐에? 인식의 한계를 나타낸다. 뭐의? 크기의 향상성, 크기의 일정성에 인식의 한계를 나타낸다. 크기의 일정성은 뭐야? 크기가 이렇게 고정되어야 되는데 크기가 어떻게 일정성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은 줄어든다는 얘기야. 줄어드는 것을 표시한다.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요걸 이제 집어넣을 거야. 자, 이거 잘 봐. 라저를 잘 봐. 스몰로 바꾸면 안 돼. 잘 봐. 내용 파악이야. 그 다음 요 일정성, 크기의 일정성, 크기가 불변한다는 얘기야. 그걸 인베리언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가 항상 불변해야 되는 인식의 한계를 표시한다. 뭐가? 가장 먼 평면. 요거를 지나가면 이 가장 먼 평면을 지나가면 크기가 줄어들지. 그러면 뭐야? 크기의 불변성의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거는 자, 봅시다. 그래 맹만짝이 주제는 인간의 물체 지각 능력이 한계가 있다. 자, 그래서 사이즈 일관성이 무너지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입 부분에 달, 별, 태양을 동일한 거리에서 하늘에서 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각 공간이 무한히 열려있지 않고 하늘에 끝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전개는 farthest play는 어떤 사람이 이 평면을 넘어가면 크기가 작게 인식된다. 마무리 따라서 가장 먼 평면은 크기의 상수성, 아까 consistency가 상수성이야. 크기가 일정성이라는 얘기야. 크기 일정성이 유지되는 한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 한계, 그 넘어가면 줄어든다. 그래서 가장 먼 평면을 우리는 인식 한계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문을 접하면 돼. 됐지? 자, 나중에 한번 또 해줄 테니까. 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 인식의 한계를 넘어가잖아. 그러면 사물이 줄어들어. 그래서 크기가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인식의 한계선이 우리 인간의 인식 지각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멀리까지 다 계속 보지를 못해. 그게 넘어가 버리면 크기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예요. 됐지? 자, 이 정도 하면 돼. 아 근데 내가 이거는 거의 내용일치 불일치하고 아까 어휘가 나올 것 같아. 어휘가 쉽게 낸다고 그랬지? 네. 그 정도만 이해하고 들어가면 누구보다 잘하는 거야. 자, 이거 뭐야? 아 이건 쉬워. 이건 됐다 쉬워. 이건 됐다 쉬우니까 그리고 아까 누구 질문 잘했네. 이거 두 개만 하고 좀 쉬자.
알았지? 자, 위에는 됐어. 네, 많이. 손가락. 그렇게 먹어 망친다. 아니야, 이거 하면서 써도 돼. 하면서. 자, 하면서. 자, 할게. 간다. 네. 자, 이 지문은 뭐를 베이스로 깔아놓으면 되냐면, 야, 우리 예술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분방한 것 같지 않냐? 네. 그게 우리 일반적인 통념인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예술. 뭐다? 신기하고 어떤 원리나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문이야. 상식과 다르게. 그 예술 작품을 나는 선생님은 예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술 작품을 거기 미술관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 있지. 그 예술,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나 이런 걸 다 이해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왜 그럴까?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도 뭐가 있다?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감상이 안 돼. 나는 그거 모르니까. 근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원리, 무슨 구조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그걸 감상합니다. 그렇구나. 예술도 그런 체계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봐. 자, 예술과 과학 둘 다 단순함의 미학은 뭐를 용이하게 한다? 자,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용이하게 한다. 자, 그럼 한마디로 예술과 과학의 공통점인데, 단순함이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용이하게 하겠지. 자, 그럼 과학도 봐봐. 과학이 너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겠지. 예술도 마찬가지야. 단순해야 그 작가가 그 감상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용이한단 말이야. 이 공통점이야. 자, 보스 둘 다 또한 상당히 체계적이다. 여기 포인트예요. 체계적이다. 자, 그러면서 비록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올도 부분은. 뭐가 중요한 내용이야? 어느 부분이? 주절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야. 이건 올도는 그냥 곁다리야. 비록 뭐뭐지라도니까. 자, 그러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을지라도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장치야? 통념 장치야. 뭐라고? 대디야라고. 예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예술이 뭐라고? 정의대로. 그럼 부사고 뭐라고? 와일드가 야생이란 뜻인데 여기서 뭐야?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을지라도 직관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뭐 반면에 오직 과학만이 methodologically 자 방법론적으로 통제된다고 생각하지만 자 어디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합니다. 하지만 자 방법론 쪽이라는 게 이제 또 너네가 궁금하면 내가 이제 쓰였어요. 방법론 쪽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절차가 있는 게 방법론 쪽이야. 수학 같은 게 대표적인 거지 방법론 쪽으로 접근을 하잖아. 규칙과 절차로. 그래서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믿어? 예술은 정의대로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이라고 믿을지라도 이 통념 뭐 하지만 오직 과학이 방법론적으로 통제된 것이지만 수학은 통제돼서 풀잖아 과학이랑
자, there is 뭐가 있다. 이제 작가가 주전 이름을 가져간 거야.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있다. 자, 요 대시대시는 쉼표 기능하고 똑같으니까 몰라도 하지 마. 몰라도 시험 볼 때 하든 실감 없어. 그러면 true가 나왔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죠. 어떤 증거가 상당히 있냐면 시사하는 대리하는 예술이 종종 창조된다고. 뭐적으로?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예술이 창조된다는 걸 시사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 의외지? 이게 주제야. 그리고 또 요 대타고 요 대시 병렬관계야. 또 뭐를 시사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 프레임워크, 틀과 형식이 뭐를 허락한다고? 창의성이 흐르도록 허락한다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 내용 이해됐어? 네. 자, 여기 됐잖아.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통제된 이 단어 잘 뭐로 바꿀 수 있어? 컨트롤드, 조직화된 오거나이즈로 바꿀 수가 있고 뭐로는 바꾸면 안 돼? 디스오거나이즈나 임펄시브, 충동적인 걸 여기다 바꾸면 안 돼. 내용 파악을 못한 거야. 자, 그 다음 허락한 창의성을 방법론이나 틀이 창의성을 흐르도록 허락하는 거지. 이걸 막는 게 아니지. 요 단어 어휘도 잘 봐. 이걸 막다라고 바꾸면 안 돼. 블락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꾸면 안 돼. 자, 잘 봐. 내용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건 어휘 문제로 내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죠? 누가 질문한 거야? 초롱이 나온 거야. 자, 자,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Instead of being liberating. 자, liberating이 사전적으로는 자유롭게 하다. 해방감을 주다. 해방감을 주는 것 대신에, 자, 직역 먼저 할게 해서, 해방감을 주는 것 대신에, 자, 제약 없는 자유는, 여기서 제약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규칙이나 절차, 방법론, 체계적인 거. 그걸 의미합니다. 제한 없는 자유는 거의 마비된 것이다. 제약 없는 자유는 마비된 것이다. 왜냐면, 자, because 주어 동사. 여기가 묻고, 여기가 주어 동사. 틀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뭐로 끝나기 때문에? 진공 상태로 끝납니다. 어떤 진공 상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진공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제약 없는 자유는 거의 마비된 것이다. 이제 한다. 해석은 했어. 자, 해방감을 주는 것 대신. 자, 이거는 뭐야? 해방감을 주는 것 대신에는 우리 일반인이 생각. 우리 통념이. 요 부분. 제약 없는 자유. 어떤 우리 예술을 했을 때 제약이 예술은 뭐가 체계적이다가 포인트잖아 지금. 근데 제약 없는 자유가 있다면 우리 생각하기에 뭐라고 느껴? 해방감을 준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와, 제약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술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해? 제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술하는 사람은 자유분방하고 해방감을 주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것 대신에 이게 아니라 해방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제약 없는 자유는 뭐야? 마비된 것이다. 이해됐어? 왜 마비된 거야? 제약 없는 자유는 왜 마비된 거라고 하냐면 틀이 없다면 틀하고 리미트하고 똑같은 거야. 틀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진공 상태. 자, 이것도 이제 진공 상태가 뭐냐면 공허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공허한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뭐가 왜 공허해? 우리 행동이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않는 공허한 상태로 끝나기 때문에. 어? 잠깐만.
이 내용 파악하고. 이것도 미술관에 갔어. 미술 작품이야. 어? 야, 은채가 미술 작품을 만들었어. 은채가 미술 작품을. 근데 어떤 틀도 없이, 어떤 그 체계도 없이 막 그렸다 봐. 그러면은 성찬이나 재경이가 가서 이걸 감상할 수 있을까? 이 그림에 대해서 와 좋네, 멋있네,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근데 이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은채가 이게 어떤 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성찬이나 재경이는 요 틀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는 애야. 아, 그래서 이거 좋구나. 반응이 일어나겠지? 근데, 그래서 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반응이 없는 그런 공허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이게 틀이 없이 만들어내면 성찬이나 재경이한테 어떤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냥 공허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지. 이해됐어?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뭐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 틀이나 어떤 규칙, 원리가 존재해야 된다, 예술에. 그래야 반응을 일으킨다. 그게 없으면 공허 상태다. 진공 상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면, 공허 상태라고 해석하고, 이거 같은 말이 뭐야? 이거 얘하고 같은 말이야. 백큐하고 문맥상 같은 말이야. 고립이라는 뜻이 아이솔레이션. 고립. 우리는 결국 무슨 상태로, 어떠한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공허 상태죠. 고립 상태로 끝난다. 이것도 맞잖아. 고립 상태. 바꿔줄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 이제 됐고. 이제 은채만 이해시키면 되네. 은채 이해시켜야겠다. 자, as the Danish poet and filmmaker. 이 사람이 푸릿, 이렇게 나와. 유명인사 푸릿 하면은 말하기를, 이런 뜻이야.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주 여러 번 말하기를, 게임의 규칙은 필수 조건이야. 예술가의 자유에 뭐가 필수 조건이다? 게임의 규칙이. 계속 얘기한다. 이 규칙하고 같은 말이 뭐야? 체계적이다, 리미트다, 방법론적이다. 이게 다 그거를 의미하자는 게, 게임의 규칙은 뭐의 필수적이다? 예술적 자유의 필수적인 게 뭐야? 어떤 리밋이 있어야 되고,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또 여기까지 또 묶고, 요렇게 된 표시는 묶어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묶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고. 그래, 문단 흐름. 위는 이렇게 되게 돼. 리스트. 그 위는 없어요. 여기, 올도.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그들은, 자, 여기서 그들이 뭐야? 게임의 규칙이야. 게임의 규칙은 뭘 공급한다? 아주 확고한 형식과 구조를 공급한다. 게임의 규칙은 뭘 공급해? 아주 확고한 형식이나 구조를 제공한다. 어떤 형식이나 구조냐면 뭐를 할 수 있게 하는, 예술가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뭐를, 우연의 선물을. 여기까지 할게요. 우연의 선물. 자, 우연의 선물이 뭐야? 자, 다시 한번. 자, 이 게임의 규칙, 그러니까 예술 속의 어떤 규칙은 뭘 공급한다? 아주 확고한 형식이나 구조를 제공한다. 어떤 구조냐면 예술가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뭐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우연의 선물을. 자, 우연의 선물이 뭐야? 야, 우리 예술작품 만들면서 음악가들이 막 술 먹다가 갑자기 뭐 악상이 딱 떠올라갖고 막 글 쓰고 막 바로 이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맞아, 이거야 바로 이런 거 우연하게 오는 거야. 그 우연의 선물, 이게 뭐야? 한마디로
통찰력 같은 거. 영감, 깨달음, 막 이런 거잖아. 우연의 선물이 뭐야? 영감이나 딱 떠오르는 거. 이 깨달음에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뭐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게 뭐야? 이런 영감이나 깨달음, 예술가들의 영감이나 깨달음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란 얘기야? 확고한 구조와 형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뭐가 떠올라?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바꿔놓으면은 이게 우연이라는 단어 봐봐. 세렌디피티 그냥 액시던트 우연 같은 말이야.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중요한 거 볼게. 자 우연의 선물이라고 했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 우연의 선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뭐야? 자발적인 통찰력의 폭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예상치 못한 영감 이런 거 바꿔줄 수 있어. 한 방에 끝내야 돼. 이 질문은 이제 한 방에 끝내야 돼. 자, 근데 확고한 이거 좋지. 뭐를 바꿀 수 있어? firm, rigid로 바꿀 수 있다. 근데 반대말 뭘로 바꾸면 틀려? fragile. 연약한, 부서지기 쉬운 이걸로 바꾸면 틀려. 그 다음에 여기 가능하게, 못 가능하게, 가능하게 이 단어도 잘 봐. 프리벤트로 바꾸면 안 돼. 여기까지가 무슨 의미였어? 확고한 구조나 틀이 있어야 작가들이 어떤 영감을 갖다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자, 구조의 필요성이야. 체계의 필요성, 반복론의 필요성 또 얘기한 거야. 그리고 자, 또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선에서는 뭐야? 얘죠. 얘로 꾸며줘야 돼. 또 어떤 간단한 형식이나 구조냐면 뒤에 문제 완전하겠네. 세상의 일부분이 보여질 수 있게 하는 어떤 방식으로? 자, KR이 무질서인데 넌이니까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세상의 일부분이 보여질 수 있는 간단한 구조와 형식을 공급한다. 자, 규칙이 있으면 뭐를 공급하는 거야? 규칙이 있으면 세상의 일부분들이 보여지는데 무질서하게 보여져? 아니면 질서 있게 보여져? 질서 있게 보여져. 자, 그러면 이것도 무질서로 바꾸면 틀리겠네. 자, 이거를 지우고 여기 들어갈 게 뭡니까? 하면은 질서정연한 방식이지. 여기 오더리가 질서정연한. 반대말은 무질서. 근데 이거 너무 쉽고 디스오더리는 너무 쉽고. 아니 쉬운 문제 여기 디스오더리 해놓고 문맥상 어색한 단어 고르세요. 이 부분을 골라줘야 돼. 이거 쓰면 안 돼. 뭐 옆에 써야지. 자, 여기가 됐어. In order to create beauty.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술가는 제약을 해야만 한다. 그다음 그 자신을 제약해야 된다. 왜 제약해야 되지? 왜 제약을 걸어야 되지? 예술가는 자기 자신을 제약해야 돼. 그건 무슨 말이야? 틀이나 제약. 틀 안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틀이나 체계에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를 이렇게 바꿔 얘기한 거지. 야,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 어려운 게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려운 거야. 고3이. 중학교 때는 어떻게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너네가 이런 걸 어려워하는 건 당연해. 모든 사람들이. 자, 중학교 때는 성찬이만 맨날 영어 100점 맞았잖아. 중학교 때는. 자, 왜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서태풍은 못생겼다. 교과서에 나오면 서태풍이 못생겼다로 나와. 그러니까 외워서 꼼꼼하면 다 맞아. 중학교 때는. 그럼 고1 때는 이걸 뭘로 바꿔? 단어만 바꿔. 서태풍은 뭘로? 추남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꾸죠.
너 좋아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기 있었어. 추남이다. 그럼 고2 때는? 고2 때는? 학생이 자, 비유적으로. 자, 이제 조금씩 비유가 된단 말이야. 서태풍은 외모에 자신이 없다. 이해됐어? 그 다음, 고3 때는 어떻게 바꿔? 자, 고3 때는. 기분 나빠. 재훈이 하려고 그러다 말았다. 재훈이로 바꿀 거야. 내가 처음 얘를 썼는데 다음 반에 써먹었더니 내가 나를 하면 안 돼. 이게 자괴감이 드네. 야, 오늘 봐. 잘생김이 유죄라면 서태풍은 무죄이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원리예요. 이해됐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못생겼다는 거지. 비유적 표현. 그래서 이제 성찬이가 힘들어하는, 모의고사 힘들어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야. 자, 하여튼 됐고요. 자, 수고했고, 뭐 빠진 거 있나? 설명 안 하는 거? 아니, 이제. 주제. 자, 일단 어휘, 그다음 문단 순서, 빈칸, 내용, 일치, 불일치. 근데 요거하고 요거를 낼 확률이 높아. 그 다음에 어떻게 구조나 형식이 창의성이 번성하도록 허락하는지. 자, 이것도 되고. 자, 그 다음 한계, 제약받지 않는 자유와 자유의 한계, 제약, 그리고 제약의 필요성. 이 단어들은 뭐냐? 제약. 리미테이션만 하지 말고 제약. 제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어가 됐어. 난다. 그래, 냉장에서 이거를 하면 이제 내용이 이제 다 흐름이 좀 잡힐 거야. 자, 과학과 유사한 방법과 체계를 따르는 예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입 부분에 과학, 예술 둘 다 상당히 체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개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술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체계적이고 방법론적으로 창작된다. 틀이 없으면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백큐리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규칙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마무리로 게임의 규칙은 예술의 전제 조건이며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 예술가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제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것도 설명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거야. 설명을 잘 들으면. 문제를 먹고 좀 쑥을 쉬어라. 몇 시에 끝나지? 50% 끝나. 오늘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접고 이제 해태. 시간 쓰는 거 그럴까? 30분밖에 안 남아. 그래, 어차피 진도는 다 끝냈으니까. 근데 이게 내용 설명이 좀 이렇게 좀 길으니까